이혼 소송도 잘하는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결혼해서 잘 살면 좋겠지만 도저히 이 사람은 못 살겠다. 이혼해야죠. 그때에도 반드시 알아야 될 5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결심했다면 지나가면 안 되고 당장 지금 해야 될 일도 있는데요. 헤어질 결심, 따서 이혼할 결심이라고 하는데, 이혼할 결심한 당신, 이 영상을 보게 됐다면 행운이니까 끝까지 보시고, 지금 잘 살더라도 나중에 이혼할 수도 있죠. 이런 것은 법적 상식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혼 방법 3가지입니다. 이혼의 방법이 3가지나 있어? 이렇게 의아할 수 있는데요. 자신이 어떤 이혼을 할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뭐 잘한다, 중간, 못한, 뭐 이런 게 아니라요. 크게 3가지는 첫 번째 협의이혼이고, 두 번째가 조정이혼, 세 번째가 재판상 이혼입니다. 최태영, 노소영 관장 SK 사건 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거 다 재판상 이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는 것도 재판상 이혼이죠. 협의 이혼은 법원에 가서 이혼 의사 확인만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 법원에서 하는 이혼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조정 이혼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협의랑 재판 사이에 있는 건데, 제가 제일 선호하고 장점이 제일 큰 이혼입니다. 먼저 협의 이혼은 재판상 이혼과 달리 민법 제840조에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없어도 부부 쌍방이 합의하면 할 수 있는 이혼입니다. 그래서 협의 이혼으로 법원에 갔는데 뭐 재판장님이 자신의 억울함 들어주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유책 배우자의 얘기 들어줄 줄 알았는데 묻지도 않죠. 맞습니다. 협의 이혼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둘이 이혼하겠다면 이혼시켜주는 겁니다. 그냥 두 분 이혼 의사 확실합니까? 예, 끝. 다만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 3개월이 있죠. 그러니까 협의이혼 신청서 접수하고 3개월 후에 오라고 해서 가면 그 사이에 자녀가 있으니까 자녀 양육, 교육, 지금 코로나 시대 때 다 인터넷으로 전환돼서 인터넷 강의 보고 가는데요. 친권자, 양육자 누구로 할 건지 정하고 양육비 얼마 낼지, 그게 이제 부부를 위한 건 아니죠. 자녀를 위한 거니까. 가정부원이 후원자, 가디언스로 기능도 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친권자, 양육자 누군지, 그리고 양육비 얼마를 할지만 협의이혼 조서에 적어줍니다. 나머지 여러분들이 진짜 관심 있는, 유책 배우자니까 저 사람한테 위자료 얼마 받아요?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협의이혼 조서에 안 적어줍니다. 그러니까 협의이혼은 뭐 유책 배우자한테 위자료, 재산분할 어떻게 할지 당사자들 서로 간에 합의서를 자기들끼리 개인적으로 쓰는 건 모르겠는데 협의이혼 조서에 남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상대방한테 유책 배우자니까 위자료 청구해야겠고 재산분할 제대로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협의이혼해도 2년 내에 재산분할 신청도 따로 해야 되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리는 조정이혼으로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많이 말씀드렸던 게 조정이혼이죠. 여기도 보이십니까? 이런 영상들 이혼 가사 폴더에서 참조하시고요. 협의이혼 좋은 게 재판장이 일도할당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둘 사이에 합의하고 협의해서 정하는 게 좋은 점이죠. 하지만 단점은 뭐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협의 이혼 조정 조서에 재산 분할과 위자료 같은 거는 안 적습니다. 하지만 조정 이혼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 적어서 한 번에 끝낼 수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3개월 숙려 기간도 없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를 내면은 조정 기일이 잡히고 조정 기일 1회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조정 이혼은 협의 이혼과 다르게 위자료랑 뭐 재산 분할을 넣을 수 있다. 이게 왜 좋냐? 예, 집행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양당사자의 합의만 갖고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죠. 재판상 이혼도 조정조서 이런 게 아니라 판결문에 다 남기죠. 재산분할 어떻게 한다, 위자료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거 다 남깁니다. 하지만 단점이 뭐죠? 예,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길죠. 그리고 완전 전쟁입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판장이 일도연단으로 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인용하지만 최고의 판결보다 최악의 조정이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최태원 노소영 사태에서 보듯이 재산분할액이 엄청 크고 이거 뭐 양보가 안 되죠. 이런 때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뿐이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보시면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쫙 나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니 보십시오. 이혼 결정하셨다면 재판상 이혼의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 보시고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 안 하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 해야겠다 생각하십시오. 1호 부정행위입니다. 간통죄 없어졌죠. 형사처벌을 못해도 부정행위 남습니다. 2호 악의 유기, 가출해서 집 나가는 거 말하는 거죠. 3, 4호가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어머니, 요즘은 장모가 더 크죠. 또 자기의 직계존속이라면 아버지 어머니가 상대방 배우자한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그리고 5호는 거의 없는데 생사불명 3년이고 6호가 제일 많이 쓰는 거죠.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런 것들은 판례로 돼 있으니까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내가 이혼 사유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이혼할 결심을 하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혼할 결심하셨으면 알아야 될 게, 그래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언제 이혼할 것을 통보할 거를 알아둬야 됩니다. 이혼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이혼해 이렇게 섣불리 말했다가 상대는 치밀한 사람이라 그래 이혼해, 그리고 이때까지 준비한 걸 내가지고 완전히 인수분해 될 수가 있죠. 자신이 이혼 준비가 안 됐다는 거는 증거 확보가 안 됐는데 상대방은 다 모아두는 성격이라 이때까지 자기가 잘못한 걸 다 까고 나가면 유책 배우자가 변경돼 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게다가 재산 분할하려고 하는데 미리 이혼 말해버리면 재산 다 빼돌려서 처분해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 이혼할 결심을 하셨다면 먼저 이혼 변호사에게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신 다음에 대비를 하시고 이혼 얘기를 하시면서 소장을 바로 내겠죠.
훅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일본을 욕하지만 일본에게 배울 것도 많습니다. 이거는 배울 점인지 욕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황혼이혼 아시죠? 황혼이혼이라는 건 말년돼서 이혼하는 건데 이게 일본에서 나온 용어죠. 일본 좋게 말하면 굉장히 깔끔하고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냉정하죠. 황혼이혼이 왜 생겼냐면 남편이 소득이 있을 때는 소득을 계속 받다가 이제 남편이 정년퇴직하면 퇴직금과 재산 분할해서 분배해서 나와서 독립하겠다. 나는 너로부터 이제 자유다. 이렇게 하는 게 황혼이혼인데요. 이제 우리도 그걸 다 받아들여서 황혼이혼이 일상화됐죠. 자, 뭐 황혼이혼까지 기다리진 않더라도 적절한 타이밍에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혼 통보는 제대로 준비됐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혼할 결심을 하셨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재산 분할에 관한 것이고, 재산 분할 중에서도 뭐가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이혼할 때 사실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 돈이죠. 재산 분할입니다. 왜 그럴까요? 재산 분할 잘 받는 것이 결국 나머지 나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업주부라면 여러분 재산 분할 받는 그 액수가 여러분 남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재산 분할할 대상 재산은 부부관계의 청산이니까 내 거 갖고 네 거 가져가라 이거죠. 부부 공동재산 꼭 내 명의 아니더라도 같이 산 집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죠. 나와 상대방의 퇴직금, 아직 퇴직 안 왔더라도 예상 퇴직금이 분할 대상입니다. 연금, 이런 장래 수익도 분할 대상입니다. 빚도 분할 대상이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사는데 대출받았다. 그 대출금도 남편 명의로 하든 부인 명의로 하든 보통은 반분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킬까 말까 제일 이슈가 된 게 뭡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특유재산입니다. 최태원, 노소영 이 이혼 사건에서도 SK 주식이 특유재산이냐 분할 대상 재산이냐 이거 갖고 싸운 거죠.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 또는 혼인 중에 본인이 물려받은 예를 들어서 상속받게 된 그런 재산을 말한 거죠. 특유재산은 원칙상으로 분할 대상 재산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 재산의 증식이나 유지에 기여를 했다면 재산 분할 대상이라는 게 판례의 일관적인 태도죠. 실무상 보면은 재산 취득한 이후에 혼인 기간이 길면은 이런 특유재산도 공동재산을 인정해서 분할하는 것이 실무고, 반대로 혼인 기간이 짧거나 이 특유재산 양이 엄청 커서 배우자의 기여가 거의 없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다, 뭐 이런 분할 안 하는 것이 실무였습니다. 보험, 뭐 퇴직금 이런 거에 혼돈 많이 하시는데, 보험은 여러분이 이때까지 넣은 보험 납입금이 분할 대상 재산이 아닙니다. 보험 해지해야 돈 받죠. 해지했을 때 해지 예상 환급금이 분할 대상 재산입니다. 보험 통해서도 대출 받던데 그 대출액 제외한 것이 분할 대상 재산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회사 다니고 있어서 퇴직금 못 받죠.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는 거죠. 하지만 회사 다니고 있던 그 시점에 예상 퇴직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니까 유불리는 변호사에게 물어보셔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혼으로 분할할 재산에게 평가 시점이 무엇이냐입니다. 이거 좀 심화로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어 아파트 한 채 있다고 쳐봅시다. 이혼 소장 제기했을 때는 아파트 값이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혼 끝날 때 되니까 아파트 값이 요즘은 몇 억씩 더 오르기도 하고 몇 억씩 떨어지기도 하죠. 몇 억씩 올랐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 소재기했을 때 기준으로 해서 이걸 분할해야 되냐? 아니면 한참 후에 오른 다음에 이 금액을 기준으로 분할해야 되냐?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원래 전화하셔서 상담료 내시고 상담하셔야 되는데, 문종탁TV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재산 분할액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1, 2심 있으면 2심 끝 이랬을 때 그때 당시 시세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 시세를 어디서 보나요? 여러분 KB 아십니까? KB 부동산 시세에서 봅니다. 근데 KB 부동산 시세에도 빌라나 일반 주택들 시세가 없을 수 있죠. 그런 거는 이제 감정 시청합니다. 그래서 감정 평가사가 얼마다, 그럼 그거에 따른 경우가 많습니다. 비상장 주식 뭐 이런 것들도 시세 따져서 보죠. 자, 우리 보통 예금 채권이라는데, 그러니까 통장 돈 있죠, 잔고. 그것도 분할 대상 재산이죠. 이거를 부동산처럼, 부동산은 어디서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변론 종교를 시세로 판단을 한다면 예금 다 빼버리겠죠. 다 영어 만들겠죠. 그러면 예금 채권은 분할 대상 재산이 아닌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실무상 예금 채권 같은 경우는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혼인 파탄은 두 가지로 나뉘죠. 누구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이혼 소장 제기했을 때, 소장 제기일이 나오니까요. 나이 사건 검색하면 그 날을 혼인 파탄 시점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아니다, 이때 소장을 했지만 그 전 한 몇 년 전부터 별거하고 파탄됐다, 그러면 이거 입증할 수 있으면 이때를 파탄 시점으로 보는 것이죠. 이 두 개를 나누는 실익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능한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시점을 혼인 파탄 시점으로 잡아서 재판부에 주장합니다. 이것은 뒤에 다섯 번째, 이혼을 결심했다면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될 것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재산분할 관련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재산이
금액을 평가하는 시점이 언젠지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영상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마지막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를 들으실 때가 됐습니다. 이혼할 결심하셨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당일 기준 보험 예상 해지 환급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메일로 받아놓던, 팩스로 받아놓던, 문서로 받아서 증거로 저장해 두십시오. 마찬가지로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당일자 기준 예상 퇴직금을 확인하고 증거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이혼할 결심하시고 이것을 확보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이 끝나시면 이혼을 통보하십시오. 그리고 소장 바로 날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을 남겨놓은 다음에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안 되면 그때 상담하셔도 됩니다. 제가 왜 이거를 알아두고 당장 하라고 하냐면 아까 전에 제가 혼인 파탄 시점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죠. 소재기 시점하고 실제로 파탄돼서 별거하거나 깨졌을 당시 이 두 개 중에서 내 재산은 작은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험금 계속 집어넣잖아요. 보험금 환급금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회사 계속 다니잖아요. 예상 퇴직금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애써 노력하고 애써 넣은 보험금을 상대방한테 떼줘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소재기 시점보다 훨씬 앞에 파탄됐다는 거, 그런 것들, 그 당시에 이 금액이 얼마였다는 거 입증은 우리가 해야겠죠. 그래서 상대한테는 우리 걸 줄여서 적게 주는 겁니다. 반대로 상대방 재산 부동산 명의로 돼 있어서 올려야 되는데 그럼 최대한 올린 다음에 재판을 끈 다음에 이혼해야겠죠. 보통 변호사들은 의뢰인들 사정을 이렇게 일일이 다 하나하나씩 신경 쓰지 못합니다. 재산분할에 성공보수를 많이 걸었으면 신경 쓰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이혼할 결심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되고 해야 될 것들 5가지 여러분 알아뒀다고 봅니다. 정리하자면 이혼할 결심하셨다면 가급적 조정이혼을 변호사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위 번호로 전화하시면 되겠죠. 또 10만원 정도 상담료 아끼려다가 재산분할에서 1억 원 가까이 넘게 손해보면 10만원 아껴서 이익 본 겁니까? 완전히 망한 거죠. 살면서 절대 아끼지 말아야 될 비용이 변호사 비용입니다. 여러분 재산분할 성공보수에 5에서 10%만 걸어도 그것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으면 이익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보수를 깎니 착수금을 깎니 싼 게 비지떡이죠. 싼 곳으로 찾아가지 마시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주변에 이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참고하시라고 영상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